언론 친화적 후보자가 되겠다며 매일 아침 출근길 기자단 문답을 자청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신을 향한 가짜뉴스가 도를 지나쳤다며 나흘 만에 돌연 문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우선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면서 자신이 창업한 소셜뉴스 주식을 꼼수 백지 신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백지 신탁 전과 후의 지분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신우이는 백지 신탁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도 아닙니다. 이후 후보자 부부가 다시 주식을 매입한 데 대해서는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주주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주식을 재인수한 배경과 당시와 현재의 주식 평가액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공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도 수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거나 부회장으로 재직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었던 김건희 여사 친분설에 대해서는 20년 친구가 아니라는 점만 강조할 뿐 여러 행사에 자리를 함께 했었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친구는 아니고 르꼬르비지의 전시 때 박영선 의원 등과 같은 자리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지명 직후부터 의혹이 나오고 반박이 이어지고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가짜뉴스에 빠져 있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해명,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입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혹독한 인사청문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2013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지명됐을 무렵 자신이 보유하던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은 백지 신탁 대상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겁니다. 지분을 절반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지 신탁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백지 신탁을 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남편도 해당 업체 주식을 함께 갖고 있었고 이 지분은 가족인 신우이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자가 나 있는 상태였었고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백지 신탁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 지금은 김행 후보자 부부가 소셜뉴스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현재 가치가 100억 원대로 평가됩니다. 여당 안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공직 기간 동안만 가족에게 지분을 맡겨두는 꼼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99.9% 회사 주식을 잠시 맡겨둔 것이라며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신우이는 직계 좀비속이 아니라서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2019년까지 소셜뉴스와 전혀 관련 없었다는 시기에도 상당한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소셜뉴스로부터 받은 급여만 7,500만 원입니다. 김 후보자는 2016년부터 3년간 영국과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를 받을 때 예우 차원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직후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 수주가 2012년 5건에서 2013년 30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겹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2차례 만난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한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처음 김건희 여사를 10분 정도 봤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시는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했던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함께 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시를 하는 이 여성은 정말 대단한 전문직 여성인가 보다.
다른 한 번은 국민의힘 지도부 비대위원으로서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여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그 지도부에게 이렇게 인터뷰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김행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전시회를 함께 찾은 모습은 더 있었습니다. 2013년 점핑 위드 러브전 개막식, 2015년 마크로스코 한국 특별전 개막식에도 함께 참석한 겁니다. 이 전시들 역시 코바나 콘텐츠와 위키트리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행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당 행사에 참석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누군지 당시엔 잘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출근길에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와 낙태, 성차별 등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취재진에게 40분 동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문화예술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실행자였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추가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김 여사 친분설과 관련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젯밤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김 후보자와 개인적으로 아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자신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 임명장을 줬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인선한 건 아니지만은 정진석 위원장이 추천하셨길래 제가 임명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김행 장관 후보자를 그럼 그때 누가 공관위에 추천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 하나씩 맞춰보세요.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자신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정진석 위원장이 추천한 것도 아니었다면 누군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도 아니고 공관위원장도 아니고 하면은 누군가 있겠죠.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함께 방송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고 추측하자 이 전 대표는 명확한 답을 피하면서도 묘한 언급으로 응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나요? 예.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대화가 아주 긴장감 넘칩니다. 저분이 저래서 대한민국 탑 스파이를 하신 겁니다. 국정원장이라면 저래야 됩니다. 하지만 김행 후보자는 당시 자신을 천거한 인물은 정진석 위원장의 국회 부의장 시절 비서실장인 김현광 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우리는 동시대에 기자를 같이 했고 선거 여론조사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야 한다는 게 추천 배경이었다며 저 역시 누구보다 그 분야에 자신이 있어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